K-뷰티 이번에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네. 버프를 받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과 유럽에서도 먹혔습니다. 그래서 네.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있고요. 하반기 기대감이 있는데 외국인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21조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네. 그때 어디를 담았냐라고 보면 예민수의 경제토크 이지싹 이지은 대표님과 화장품 쪽의 최근의 변화들 모색하겠습니다. 화장품은 뭐 이지은 대표님이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화장을- 아무래도 화장을 좋아합니다. 화장을 잘하신 네. 사실 제가 남성이니까 화장을 잘하시는지 못하는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죠? 네. 사실은 화장품이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동안. 근데 네. 시장의 기대 눈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 뭐 좀 꺾였는데 거기다가 이제 관세 영향 나오고 네. 이러면서 관세 영향도 크지 않다고 했는데 어쨌든 시장의 관심도가 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보면 뭐 역시나 뭐 대장주인 APR이 그죠? 네. 실적이 좋으니까 APR을 필두로 해서 좀 올라옵니다. 최근의 변화들은 뭐 어떤 배경일까요? 일단 최근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2025년으로 좀 돌아가면 2024년 말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화장품 섹터가 너무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그때는 오히려 반도체 종목들이 좋다는 건 알았지만 시세가 이렇게까지 좀 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지금 주도하는 쪽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한동안은 화장품 섹터가 꼭 껴있던 적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아니 한 산업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모호한데 어떻게 화장품 섹터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K-뷰티 이거 네, 한 거지 그 아니에요? 키워드가 그죠?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래도 가네? 그러니까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어요. 근데 그 맞아요. 눈높이를 시장이 충족하기에 그리고 기업들이 충족하기에는 무리할 정도로 눈높이가 높아져 버렸고 어느 순간부터 그 눈높이를 기업들이 충족하지 못하기 시작한 그 가운데 말씀하신 관세에 대한 스토리라던가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물량으로 치고 들어온다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반도체처럼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예측하기도 너무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뭐 반도체가 좋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소부장이라든지 그리고 메모리 기업들 다 같이 군단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화장품은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기업도 있긴 하지만 수출 데이터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기업들도 있고 업황 자체를 읽어내기가 어려운 게 이런 소비에 대한 부분이라서 또 어떤 브랜드에 어떤 화장품이 인기가 있다. 근데 모든 브랜드가 그렇다고 우리나라 브랜드 같이 인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A가 인기 있다고 해서 B도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땐 A가 인기 있고 B가 있고 또 C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뒤죽박죽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에 대한 안 그래도 숫자도 좀 둔화되는 것 같은데 투자하기에도 피로도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많이 잊혀졌습니다. 3분기까지 작년 3분기까지는 그래도 한번 실적 기다려보자. 그래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2, 3분기 때는 그랬어요. 근데 계속 뚜껑을 깔수록 뭔가 드라마틱한 실적 성장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쵸. 잊혀졌는데 요즘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어디서 포인트를 찾았냐. 일단 APR은 번외로 혼자 너무 독주를 했기 때문에 시장 상향과 상관없이 독주를 했고 다행히 APR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화장품이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았는데 그 역할적인 부분을 APR이 해줬고 한동안 우리나라 K-뷰티에 이제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단 ODM, OEM 기업들이란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브랜드들이 해외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생산을 해주는 기업이 A, B, C, D, B, E, F 뭐 다 모든 제품들의 뒤에서 받쳐서 생산해주는 기업들의 역할이 결국엔 이런 K-뷰티 왜냐하면 인디 브랜드들의 약진이 눈에 띄었었기 맞아요. 때문에 예. 이들의 역할이 컸다라는 게 키워드였는데 근데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도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죠? 실적이 계속 네. 미스가 좀 예, 났어요. 예. 그래서 안 좋았는데 이번에 코스맥스는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있고요. 한국콜마는 하반기 기대감이 있는데 이번에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서 네. 이게 좀 버프를 받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그게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도 이달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21조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네. 그때 어디를 담았냐라고 보면 뭐 APR은 당연히 그렇지만 코스맥스, 한국콜마,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의 중심에 있는 ODM, OEM 기업들을 담아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중동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뭐 반도체 얘기할 때도 우리가 거기는 생산 시설이 없어서 좀 피해가 최소하다 이런 것처럼 중동 쪽의 매출 비중이 좀 낮다라는 점, 타겟을 덜 한다라는 점과 실리콘2가 그나마
그나마 중동 매출 비중이 좀 높은데 매출이 한 10% 비중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높은 기업이 이 정도의 비중이면 다른 기업들은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동 쪽의 비중이 크지 않으니까 그 영향이 다른 섹터에 비해서 뭐 석유화학이나 이런 거보다도 좀 낮을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매출 비중 자체가 그렇게 예.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이제 실리콘2인데 그 회사도 전체 매출에서 중동 쪽 매출 비중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네. 제일 높은 회사가 이 정도면 다른 기업들은 더 제한적이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재고 같은 경우에 단 5개월치 이상을 확보를 하고 있어서 이제 시장에서는 크게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는 막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바닥권에서 화장품이 왜 이렇게 올라오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중동 리스크가 터지고 나서 더 힘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해석이 이쪽으로 좀 집중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실적이 돌아서야지 그죠?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높았잖아요. 눈높이 자체는 좀 낮았으니까 나쁘지 않네? 좋아지고 있네?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야 힘이 더 실리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는 보고 예. 있는 게 이번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장밋빛 트리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는 부분인데 올해 1, 2월 달에 누적 화장품 수출액이 19억 4,300만 달러였어요.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결국에는 18% 정도 증가가 된 건데 물론 모든 기업이 다 이렇게 좋은 기업 실적을 낸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전년 동기에서 18% 늘어났다라는 거고 지금 실적 기대감이 있는 부분은 2023년과 4년에는 해외 온라인 쪽 진출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때 뉴스 많이 나온 게 뭐 그렇죠. 아마존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 되게 좋다. 이런 부분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그렇지만 일본, 뭐 유럽 이쪽에서 오프라인 중심으로 확장으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구조 자체를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타겟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가는 구조를 어떤 나라든 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그게 먹혔기 때문에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유럽도 이제는 그 타임라인으로 해서 사업의 확장성을 가져간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올해 좀 더 드라이브를 걸게 될 것인데 일단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좋게 나와서 이번에는 눈높이도 낮아졌고 그렇게 되면 숫자가 어느 정도 좀 찍히게 된다라고 했을 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을 뭐를 선정하느냐가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소부장 같은 거는 고민하다가 ETF 사는 게 좋아요. 그죠? 그다음에 네. 소부장이 워낙 기업이 많기 때문이고 그 운영사들이 나서서 주기사일기로 지금 액티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소부장 안 담을 수 없거든요. 근데 화장품을 하면서 화장품을 나는 ETF 살 거야 이런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아마 뭐 화장품 ETF가 있긴 있겠지만 그 종목 얘기인데 그럼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어쨌든 아까 얘기한 그 OEM, ODM 업체잖아요. 그죠? 네.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나 이런 쪽이 1차적으로 대상이 좀 될 수 있습니까? 네, 1차적으로는 한국콜마랑 그 코스맥스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뭐 코스맥스 코리아까지 넓힐 수 네. 있고요. 그리고 제품 단으로 들어가면 이제 괄목할 만한 그런 제품을 갖고 있는 기업도 좀 중요하기는 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아마 박사님도 아실 텐데 미샤라는 브랜드 네. 아시죠? 에이블 CNC였죠. 네. 지금 에이블 CNC인가?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 워낙 인기 많았잖아요. 미사라는 그 브랜드가. 근데 여성분들은 다 알지만 비비크림이 효능이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미국과 일본과 유럽에서도 먹혔습니다. 그래서 네. 브라질 시장까지도 이제 확장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미샤에 대한 그 수요에 힘입어서 뭐 에이블 CNC는 주주환원 쪽의 이야기까지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에이블 CNC 같은 오랜만에 경우에도 듣는다. 에이블 그쵸? CNC, 미샤. 여기 사실 여기는 PF로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다시 주목을 받는군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에이블 CNC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달바글로벌도 흐름이 좋기는 했는데 달바글로벌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마스크팩을 제조하고 있는 OEM, ODM 기업인 제닉이라는 기업도 실적이 너무 잘 나오는 회사여서 뭐 물량에 대한 그러니까 공장 증설에 대한 부담감을 좀 안고 있는 회사라는 평가도 있지만 저는 제닉이라든지 이쪽도 좋게 보고 있고 이번에 인바운드 수요 늘어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충무로역 쪽에 갔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운전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 분들이 올영에 버글버글해요? 네, 올영을 많이 가셨나 봐요. 올영에도 꽉 찼더라고요. 명동이랑.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CJ가 참 돈을 많이 벌겠구나. 그쵸, 네. 네, 중복상장 또 금지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도 네. 나왔기 때문에 올리브영을 빼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품고 간다라고 봤을 때 올리브영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바운드 수요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봤을 때 우리가 전쟁만 장기화 안 된다면 전쟁이 장기화되면 근데 모든 섹터가 그렇죠. 피해 보잖아요. 예.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 근데 그것만 안 된다라고 한다면 화장품주들은 이번에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움직임 좀 살펴보실 필요 있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한동안은 그 인디 브랜드들이 약진했었죠. 그죠? 네. 굉장히 뭐 강한 흐름들을 갔다가 지금은 또 이제 이게 항상 이게 뭐가 세상이 흔들거리고 나면 변화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뭔가 좀 독특한 특성을 가진 뭐 APR 같은 경우 말해 뭐이고 그죠? 워낙 그렇죠. 뭐 포트폴리오도 좋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 좀 조정받기 전에 아모레퍼시픽이 엄청 치고 나갔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아모레퍼시픽이 좀 치고 나갔고 네. 일단 아모레퍼시픽도 중국에 대한 이런 비중들을 좀 줄이고 뭐 북미 쪽에 집중한다라는 모습들과 이야기들 나왔고 네. 이쪽 서구권 쪽으로 좀 넓히는 확장에 대한 스토리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제가 화장품주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무게감이 좀 너무 있으면 브랜드들의 이런 트렌드들을 빨리빨리 변화하는데 반응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는 필요할 것 그렇죠. 같고 요즘 다이소에서도 화장품 많이 팝니다. 가격이 엄청 저렴한데 옛날에 시카 크림 한참 팔고 있었잖아. 그죠? VT 네, VT. 인기 네. 많았는데 요즘 이제 다이소 화장품이 좀 나오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의 종목군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여기서도 OEM, ODM 기업들의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다이 글로벌 IPO가 올해 좀 진행될 수 많이 있다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조선미녀 네. 화장품인데 여기가 만약에 IPO 이야기가 좀 구체적으로 더 나오게 된다면 화장품 섹터를 시장에서는 좀 더 관심 있게 보지 그렇겠죠. 않을까. 완전 대여급이라서 네. 그 회사가 자본금이 3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가지 M&A를 좀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몸집이 엄청 커졌고 조선미녀는 미국에서 인기를 얻어서 오히려 우리나라로 뒤늦게 들어온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해외 쪽에서의 매출 캐파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화장품을 바라보는 시선이 구다이 글로벌 IPO 기점으로 또 한 번 바꿔질 그런 기회적인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 화장품주들은 여러 기회를 한번 포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굿 아이디어, 구다이 글로벌, 굿 아이디어. 그러니까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에 좋은 선수들이 들어올 때 주목을 받거든요. 사실 APR 들어오면서 화장품 맞아요. 쪽이 주목받고 달바 글로벌로 네. 그죠? 이런 기업들이. 그래서 구다이 글로벌의 그 조선미녀. 네. 거긴 뭐예요? 뭐 주로 뭐 이게 클렌징 뭐 이런 건가? 맞아요. 그게 네. 이제 쌀 약간 그런 걸로 네. 기반을 해서 가장 유명한 게 선크림 쪽이랑 선크림. 그다음에 말씀하신 폼 클렌징 이쪽으로 해서 뭐 쌀뜨물 쪽 이런 걸로 잘 좀 기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보면 디자인이 조선미녀 그리고 이 디자인 자체가 뭐 세련됐다는 느낌을 좀 받기는 어려운데 오히려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스러움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또 되게 잘 먹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지스타 이지은 대표님과 화장품 얘기까지 계속하시게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상품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